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사퇴 압박을 계속 받아왔었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총이 꽤 길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패스트트랙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배경인데 이 과정에서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무총장 맡고 계시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어제 그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선언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많은 고심 끝에 또 네. 당이 패스트트랙 이후에도 여전히 양분돼서 극심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예, 먼저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결단에 감사드리고, 네. 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화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예.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전에도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네. 본인을 사퇴하라 그리고 손학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당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면서 네네. 사퇴할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어제 이제 어제 그 의총 한 3시간 정도 그렇죠. 있었는데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가 굉장히 컸다. 음흠.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들을 네.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의원들이나 그렇지 네. 않은 의원들이나 많은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그것을 김관영 대표께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 전에 조건으로 내세운 게 기호 3번으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다음 총선에 나갈 걸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네? 예.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은 합당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모든 의원들이 지금 이 상태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는 걸로 다 결의가 됐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양쪽 진영에서 서로 바깥을 쳐다보고 구애하는 예. 예를 들어서 호남의 일부 의원님들은 민평당과의 예. 통합을 염두에 두고 네. 또 그쪽에서는 소위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계가 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상 유승민 대표는 한 번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오해들이 계속 증폭돼 왔고 어제 의총에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차단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스스로 자강하지 않으면 어떤 국민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언했던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켰던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의 원래부터 좀 약간 갈등은 있었지만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패스트 트랙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사보임의 당사자시잖아요. 오신환 의원께서. 이때, 예. 패스트 트랙에, 그러니까 반대하겠다. 사개특위 열리기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고 미리 SNS에 쓰셨잖아요. 네. 그거를 당시에, 그러면 날 좀 바꿔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냐라고 해석을 많이들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뜻을 좀 지금이라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그날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 제가 그것을 사보임을 해달라고 자청한 것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내의 여러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그런 선행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이 당원 당규상 정해져 있는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고 과반으로 표결했던 한 표 차의 과반 당의 의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약속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저의 입장과 소신들을 밝힘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그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저와 그리고 또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또 홍영표 원내대표와 많은 대화를 쭉 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과 확신 속에서 제가 오히려 글을 올린 것이지. 예. 그것을 제가 스스로 무슨 사보임을 원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면 사보임 당할 것이다. 원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요? 예. 네,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약속을 했으며 국회법 절차에서도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미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양 거짓말을 하고 이후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양심상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김관영 대표나 우리 당에 있어서도 큰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 거고 사실상 그죠? 네.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사퇴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이? 일단은 어제 저희가 원내대표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여러 의원들 간의 상처난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자라는 측면에서 원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논의가 됐고요. 이후 손학규 대표님의 그 체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패스트트랙 이전부터 사실은 창원 보궐선거 이후에 하태경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3명의 의원, 최고위원들께서 당무를 거부하고 총사퇴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패스트트랙하고 같이 막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 등 그 당무 거부하고 있는 분들 복귀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최고위원들께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15일로 예정돼 있는 거죠? 네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명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오신환 대표를 추대를 하자, 합의로. 오신환 의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주승용 부의장께서는 뭐 저를 지정해서 추대하자라고 언급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다만 제가 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통합된 이후에도 뭐 어떤 진영에 있지 않고 당의 화합과 통합을 주도하면서 당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또 제가 뭐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대를 하는 것이 좋지 작은 정당에서 또 이런 갈등 속에서 또 경선을 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하시면서 저를 예를 든 것이지 예를 그것이 뭐 저를 딱 지정해서 추대를 하자라고 추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예를 오신환 의원을 들어서 기분은 좋으셨겠네요. 그 정도로 뭐 또 부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원내대표는 이렇게 뭐 김관영 대표 사퇴하고 양보할 테니까 손학규 대표는 좀 놔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신 의원님들이 있으셨고요. 그건 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체제로 계속 지속하더라도 지금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책임은 저를 포함해서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또 의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일 선거에는 출마하시나요? 오 의원께서는? 저요?
지금 언론에서 뭐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선급의 의원들이 뭐 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1차적으로 우리가 좋은 분을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또 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가실 것 같은데. 근데 그 권인희 의원 어제 제가 다른 방송사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요. 지금 정치위 의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출마와는 별개로 원내대표 출마와는 별개로 오신환 의원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직과 당직은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벌써 수요일 날 어제부터 당무에 복귀를 해서 최고위원회 참석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권은희 정책위 의장께서는 지금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이번 계기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화합의 길을 터야 된다라는 고심 끝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원내의 지도부로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밝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의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원내 대표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누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알겠습니다. 추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국 수석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문무일 총장의 어떤 뭐랄까요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거기서 오신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조금 수위가 높은 말씀을 하셨어요. 좀 가짠타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오신환 의원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예전에 다 찬성했었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냥 제가 찬성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홍영표 대표가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보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거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가 반대했던 입장이라면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사실. 근데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경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7차 회의까지 끌고 오면서 부단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갖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제가 이미 3년 전에 법안을 낼 때도 그런 방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것을 꼭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사개특위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해온 상태에서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의 극치다 이렇게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 일이 많은데 다음 기회가 있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